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IT 강의 더백입니다. 원래 이번 강의는 파이어베이스의 제이슨 웹 토큰 인증 기능에 대해 다뤄보려고 했지만 제이슨 웹 토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파이어베이스 서버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제이슨 웹 토큰은 자체 서버에서 계정 정보를 생성해서 그 정보를 제이슨 웹 토큰화 시켜서 파이어베이스와 통신하는 API 방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자체 서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도 포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중급 강의는 자체 서버 구축을 위해 사용할 수파베이스 서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수파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와 동일한 클라우드 백엔드 서비스 또는 서버리스 백엔드로 우리가 서버 장치를 직접 구축하지 않더라도 쉽고 빠르게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는 바스입니다. 이름도 파이어베이스와 수파베이스 비슷하죠. 수파베이스 측에선 파이어베이스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각기 서비스 특징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또 파이어베이스만 사용하지 왜 수파베이스까지 사용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파이어베이스와 수파베이스는 비슷하지만 각 서비스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각 서비스 인증 기능을 비교해보면 파이어베이스의 경우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구글 간편 로그인 등 다양한 인증 옵션들을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파베이스의 경우에는 이메일 인증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인증 수단은 커스텀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증 부분만 보면 파이어베이스가 더 나은 것 같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파이어베이스의 DB 파이어스토어의 경우 NoSQL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띠고 있고 수파베이스는 SQL 구조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SQL과 NoSQL. 결론적으로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로 구조화된 요청 언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구조도, 즉 관계도에 맞게 구성하고 그 관계에 벗어날 경우 데이터를 기록 및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매우 엄격한 규칙 아래 관리가 됩니다. 반대로 NoSQL은 SQL이 아니라는 뜻으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SQL인 수파베이스 DB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데이터를 생산과 관리를 함으로써 튼튼한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보안이 장점이라면 파이어베이스는 구조에 대한 한계가 없어서 유연하고 빨라 확장성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SQL의 경우 보안이 요구되는 은행 앱이나 금융 및 보안 어플리케이션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NoSQL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빠른 저장과 확장성이 필요한 컨텐츠 앱들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SQLDB는 삼성과 같은 엄격한 수직 상하 관계를 NoSQL은 스타트업 회사와 같은 수평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해 강의할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짧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사실 초보 단계에선 충분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선 파이어베이스와 수파베이스가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 파일 저장소인 스토리지입니다. 이 기능은 명확하게 파이어베이스가 좋습니다. 수파베이스의 스토리지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빠른 파일 저장과 저장 공간 면에선 파이어베이스가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 부분인데요. 파이어베이스는 서비스 옵션별로 다양한 가격으로 책정되는 반면에 수파베이스는 무료 오픈소스인 수파베이스 코어를 사용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호스팅을 사용하거나 추가 기능을 원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정기 구독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측면은 수파베이스가 더 저렴합니다. 자, 두 개 서비스의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인증 기능은 파이어베이스가 편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각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스토리지 기능은 파이어베이스가 더 좋고 가격은 수파베이스가 더 앞섭니다. 이렇게 두 서비스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만들 것인지에 따라 메인 서비스를 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번 시간 파이어베이스와 더불어 수파베이스까지 배울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이슨 웹 토큰 인증 방식을 사용해서 파이어베이스에 푸시 알림 등의 다양한 옵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자체 서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MySQL이나 몽고와 같은 DB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전문 개발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노코드 개발자들은 플러터 플로우로 최대한 쉽게 서비스를 구축해야겠죠. 그래서 플러터 플로우 서비스와 연동이 편리한 수파베이스를 이용해서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API를 만들어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기 장단점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당장 우리는 파이어베이스를 기본 백엔드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백엔드 기능이 있다면 수파베이스를 그때그때 적절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파베이스가 무엇인지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수파베이스를 플러터 플로우에 설정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백 클래스는 이 세상 모든 아빠 엄마도 IT 기획과 개발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